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어이가 없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끼리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크게 드네요. 저는 30대 후반이 되어가도록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모태 솔로였습니다. 야, 나는 왜 이 나이 먹도록 여자친구 하나가 없을까? 내가 뭐 어떻다고. 좋은 인서울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데 제 스스로 생각해도 완전 드라마 속 남자인데 저는 정말 한 번도 여자 경험이 없었죠.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도 두세 살인데 저는 미혼에다가 여자친구도 사귀어 본 적이 없으니 매일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이런 제가 한심해져서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친구로부터 정말 괜찮아 보이는 선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 너 선 한번 보자. 선은 무슨, 너도 내가 선이나 소개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잖아. 매번 별표 찾기 다 실패했는데 무슨 선이야. 사실 이런 저를 보고 선자리나 소개자리를 주선해준 친구들도 많았지만 여자를 대해본 적이 없는 저의 서투른 모습들에 여자분들은 다 이상함을 느꼈고 저에 대해서 쉽게 호감을 가지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가 정말 강하게 추천하는 선자리, 더 늦기 전에 결혼은 해야겠고 지금 제 나이에 이 자리 저 자리 가려서 나갈 땐가 싶은 마음에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기 싫어서 친구한테 속전속결로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킬도 배웠죠. 이번에는 제발. 저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정말 긴장되는 마음으로 나간 선자리. 정말 예쁜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친구가 알려준 방법들을 써봤지만 여자를 대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누가 봐도 서투른 티가 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분께 제가 여자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서투르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혹시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느라 여자도 한번 못 만나봤냐고 속으로 비웃는 거 아니겠지?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여자분은 정말 착하신 분이었고 저희는 금세 연인 관계로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선자리 후에 첫 번째 데이트, 두 번째 데이트 등등 다양한 데이트를 거듭하면서 저희의 사이 또한 깊어지고 있었죠. 땡땡아, 나랑 결혼해줘. 내 인생의 첫 번째 여자지만 내 나머지 삶들 꼭 너랑 함께 하고 싶다. 처음 만난 여자지만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자를 바로 부모님께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바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부모님도 아셨던 터라 저는 바로 연락을 드리고 그날 저녁 여자친구를 저희 집에 소개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할 것 같았던 소개자리,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저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여자친구를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점점 뭔가 불안해지고 뭔가 무거운 것을 느끼는 듯한 여자친구의 표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해도 말을 안 하고 꾹 참는 여자친구, 뭔가 불안한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마치고 저는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차에서도 여자친구는 계속 뭐가 불안한 건지 몸을 달달 떨더라고요. 남자친구고 결혼할 사람으로서 바로 집에 데려다 주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어서 좀 따뜻한 것이라도 먹여보내야겠다는 생각에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국밥을 시키고 앉아서 여자친구에게 오늘 많이 불안해 보이던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여자친구는 죄 지은 사람 마냥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여자친구 옆에 앉아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안정시키면서 물어봤습니다. 계속 주저하던 여자친구의 입이 열렸죠. 나 사실 너희 아버지 알아? 몇 번 배웠어. 병원에서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병원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여자친구. 처음에는 저희 아빠랑 일하시는 병원이 같지도 않은데 저희 아빠를 어떻게 안다는 건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의 다음 말을 통해서 여자친구와 아빠가 어떻게 서로 안다는 건지, 그리고 여자친구가 오늘 저희 부모님을 보는 자리에서 왜 그렇게 떨었는지를 알 수 있었죠. 우리 병원, 너희 아버지 병원하고 협력 관계야. 그래서 가끔 협진도 해. 지난번에 너희 아버지가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날 건드리셨어. 계속 거부했는데 병원 잘리고 싶냐는 말 때문에 제대로 거부할 수도 없었어.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고 지금까지도 얼마나 끔찍한 기억인데 오늘 너희 집에 갔는데 똑같이 생긴 분이 있는 거야. 정말 그때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오늘 너무 무서웠어. 인간 같지도 않은. 아버지라고 하지만 제 여자친구를 건드렸다는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여자친구를 아직 정식으로 소개만 안 시켜들었지 부모님께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는 일도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제 여자친구를 건드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오늘 엄청 예쁜 색시를 데려왔다면서 신나서 입이 싱글벙글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까지 겹쳐오자 정말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여기에 말하면서 몸을 계속해서 떨면서 오는 여자친구. 집에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날은 여자친구 집에 가서 안심을 시켜주면서 아버지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그러다가 저는 아버지의 회사와 협력 관계인 여자친구가 일하는 병원이 같은 재단이었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마침 정말 넓은 제 인맥. 저는 의료사학과입니다. 전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몇몇 곳에 부탁을 해서 그쪽으로 약품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얼마 안 돼서 약품 수급의 문제로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는 연락이 오더군요. 전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금융사업가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는 것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찌라시라는 게 제 여자친구도 보호를 해야 하고 사람들이 인식이 증권과 찌라시에는 어차피 어느 정도는 거짓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땡땡땡 병원, 땡땡 의사가 협진관계 병원에서 간호사와 코디네이터들을 건드리고 다닌다더라 하는 찌라시를 퍼뜨렸고 그것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대체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 루머를 만들어서 나를 욕보이게 하는 거야? 찌라시가 금세 퍼져서 이 양반이 지발이 저린 건지 매일 짜증을 내더라고요. 작은 찌라시로 시작된 루머는 점점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버지가 해왔던 더러운 짓들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건든 사람이 제 여자친구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도 땡땡병원 땡땡 의사한테 당했어요. 제가 야근하고 있을 때 건드리셨습니다. 정말 무섭고 소름 끼쳤고 저는 땡땡 간호사랑 약혼한 사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건드리셨습니다. 이 일로 땡땡땡 간호사에게는 더러운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약혼을 파기당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사실인지 알아보니 놀랍게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사연을 듣고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방법을 구상해 나갔죠. 병원은 물론이고 이 정도 중죄를 저질렀으면 제 아버지여도 절대 사회에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들이란 놈이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냐며 놀라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 게시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여자분들도 병원 쪽 관계자니까 쉽게 게시글을 올릴 수 있었고 당연히 게시글에는 여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증거로 게시글들이 올랐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버지는 병원에서 그야말로 담당하던 모든 진료가 없어지고 이사회에까지 서게 되셨습니다. 같은 병원 내의 여자들을 건드린 사람을 어떻게 치료를 담당할 수 있고 병원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사람을 계속 둘 수는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병원에서 나오게 되셨죠.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몇 년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기어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가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인터넷 여기저기에 글을 퍼뜨리고 근처의 병원들에도 퍼질 수 있게 다양한 근거와 이사회에서의 일을 녹음한 파일들을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사실을 퍼날랐습니다. 당연히 지역 내의 반응은 좋지 않았고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죠. 김 의사, 이런 사람이었어? 김 의사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무섭네. 이런 사람은 진짜 하면 안 되지. 참, 이렇게 보면 세상 믿을 사람 한 명 없다니깐. 정말 좋지 않은 반응들, 어디에도 제기할 수 없게 된 아버지는 그저 집에서 매일 술을 마시며 허송세월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또 술을 얼마나 마시고 온 거예요? 아까 보니까 카드값도 장난 아니던데 오늘은 또 어디에서 누구랑 마시고 온 거야? 이것도 무슨 냄새래? 여자 향수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은데. 이젠 지하 술집까지 드나드는 거야? 그래도 이사를 해서 돈은 많은 건지 계속해서 돈은 쓰면서 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조금 자숙하는 모습이라도 보이셨으면 좀 나았을 텐데 아버지는 오히려 술집을 전전하며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그곳에서 일하는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희 어머니에게도 아주 못할 일을 저지르시는 거니까요. 그분은 제 아버지가 술집에 오자 다가가서 주문을 하라고 했고 비싼 술을 주문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자존심만큼은 대단하신 분이라 나 의사야.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시키고 싶은 거 다 시켜. 라며 큰 소리를 치셨죠. 여자는 바로 비싼 것들을 서슴지 않고 시켰고 아버지 본인도 술 기운이 점점 오르면서 시킬 것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정말 술이 취해서 떡이 된 아버지. 이 양반 오늘 여기서 얼마나 썼냐니까 300은 썼더라고요. 하지만 이 양반 여기서 끝낼 수 없죠. 기억 안 나는 것을 갖다가 놓으면 정말 완벽해지니까 콜 이용했습니다. 저희는 이 양반 카드로 가게에 남아있는 술을 다 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400, 5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양반 주무시라고 룸에 서비스까지 결제해주니 대략 550. 더 털면 나중에 이 양반이 가게 상대로 뭔 짓을 할지 몰라 이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이 정도 돈은 있으니까 호기롭게 그러셨겠지 싶었는데 현금으로는 단돈 얼마도 없었던 겁니다. 짤짤이 털리고 나니까 정신이 드셨는지 정말 집 밖으로 못 나오시더군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정신을 좀 차리셨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게시판을 이용해서 사과문을 올리셨습니다. 절대 안 하려고 하셨던 건데 그래도 돈도 궁해지고 하니 해내시더군요. 전 제 여자친구 이야기도 꺼냈고 이제껏 아버지가 해온 악행들을 반성하며 사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간의 모든 일을 참아오시다가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며 아버지와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제 와이프는 아직도 그 기억에 힘들어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지역을 떠나왔습니다. 어머니도 모시고 말이죠.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서 지내고 계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마음이 아버지를 찾아뵙고 싶지가 않네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가능하려나요? 지금은 이런 생각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